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목요일 TBC 굿모닝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이어 김기현 대표까지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TK 정치권에 대한 압박감이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대구 달서구병 선거구는 대구시 신청사 이전 문제가 표심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은퇴한 과학자들이 자연 속에서 생활하며 연구하는 경북 하회 과학자 마을이 조성됩니다. 새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대책으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발전 특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구 경북은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최대 100mm의 비가 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7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현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퇴근길을 대비해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모레까지 겨울비가 또 한 차례 내리겠는데요. 우선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최대 70mm, 경북 북부와 경북 남부 동해안은 최대 80mm고요. 많은 곳은 100mm 이상입니다. 이번에도 겨울비 치고 비가 많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내렸던 비로 집안이 약해져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에서 7도 분포로 대부분 어제보다 4도 내외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평년보다도 6도 이상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대구 12도, 안동 11도, 경주 13도를 보이면서 대부분 어제 기온과 비슷하겠고 평년 수준을 5도 이상이나 웃돌겠습니다. 오늘 아침 모든 지역이 영상권을 보이면서 큰 추위 없습니다. 낮 최고 기온 상주와 구미 10도, 안동 11도로 어제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포항은 한낮에 13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친윤계 핵심 인사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이어 김기현 대표까지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TK 정치권은 좌불안석입니다. 혁신위의 친윤과 중진, 영남 의원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에 응답하는 모양새여서 TK 중진에 대한 압박과 함께 현역 의원 교체 여론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윤계의 핵심인 부산 사상구의 장제원 의원이 백의종군의 길을 가겠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촌성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자명에 들어간 김기현 대표는 SNS를 통해 더 이상 자신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가 요구했던 이른바 주류 희생이 현실화하면서 당의 핵심 기반인 TK 정치권에 대한 압박감은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장 의원의 불출마에 당 대표까지 사퇴하면서 다음 화선은 TK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지역 중진들에 대한 희생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 물갈이 폭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의 쇄신과 혁신을 원하는 목소리가 TK가 우선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신호탄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교체 요구도 더 높아지고 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압박이 더 강하게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의원들은 당의 텃밭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을 요구받거나 물갈이 대상이 돼야 한다는 논리에 반박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입을 닫은 채 사퇴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초선은 늘 정풍운동의 중심이었는데 일부 초선조차도 완장차고 날뛸 정도로 당이 망가져버렸는데 쇄신 공천이 가능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총선이 넉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황에 놓이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TK 공천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대구 달서구병 선거구는 예상대로 대구시 신청사 이전 문제가 표심의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또 이준석 신당이 창당되면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탈이 많을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TBC와 영남일보가 함께 마련한 달서병 여론조사 결과를 권준범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이전이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달서구 병 유권자 가운데 76%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문제로 일찌감치 맞붙은 두 후보. 김용판 의원과 권영진 전 시장의 지지율 격차는 고작 1%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신청사가 들어서는 두류동을 포함해
인접한 성당동과 감삼동에선 권영진 전 시장이 우세를 보였고 볼리동과 본동, 송현동에선 김용판 의원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현역 교체 지수에 대한 조사에서도 새 인물로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이 두류동과 성당동, 감삼동에서 더 많이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좌초될 뻔한 대구시 신청사 이전 사업에 대한 책임론이 현역 의원에게 쏠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하나 관심을 끄는 건 이준석 신당입니다. 신당 창당 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국민의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18%가 넘어갔고 국민의힘은 10%, 무당층에서는 28%가 이준석 신당으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문제는 이준석 신당에서 달서구 병에 후보를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 달서구 병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유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은퇴 과학자들이 자연 속에서 생활하며 연구하는 하회과학자 마을 조성 사업이 경북에서 추진됩니다. 경상북도가 국회에서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지역 랜드마크와 연구 인재풀로 활용될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혁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도는 도청 신도시에 48가구 규모의 하회과학자 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0억 원을 들여 내년 7월 착공해 2025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은퇴과학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국회에서 슈퍼화공 포럼을 개최하고 설립 배경과 활용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그분들도 설사 보수가 좀 적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의사결정에도 참여하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면 충분히 저는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럼에는 과학과 건축,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북도는 국내외 유명 건축가들을 참여시켜 과학자 마을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을의 공공공간,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구체적인 예를 들다 그러면 안동 화해마을 같은 그런 어떤 현대식 풍경이라고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입주하는 과학자들을 경북연구원의 연구원이나 지역대학 석좌 교수로 위촉해 국책과제 기획과 기업과 응용 연구, 청년과 함께하는 기술 창업 등 전문 분야별로 활동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아이디어 세상인데 아이디어 많은 분, 특히 과학자들 모셔서 경상북도를 살찌우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설계인데요. 지금은 우선은 이분들이 살기 좋은 과학자 마을부터 먼저 만듭니다. 은퇴과학자 마을 사업이 지역의 인재풀을 확장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세계적인 연구자 마을이 될지 주목됩니다. TBC 이육동입니다. 대구시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를 열고 8대 분야 이행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대구시는 산격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5% 줄이고 2040년까지 7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탄소 줄이기, 시민 실천 활동과 환경 기초시설 가스 자원화, 신재생 에너지 그리드 구축 등 8개 분야 80개 세부 이행 과제를 마련하고 전문가들과 탄소 중립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대구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선거군의 단체 회원들에게 기념품 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수성구 의회 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의회 내방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인 전기포트와 우산 등을 임의로 반출해 자신의 선거군의 단체 회원들에게 제공하겠다며 단체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도 의회가 군의군 대구 편입으로 경북교육청이 대구교육청에 지급하기로 한 기금 전출금 42억 6천여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는 경북의 교육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분명한 필요성과 기준 없이 기금을 전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대구교육청은 학교와 학생 수를 감안해 92억 원을 요구했다 경북교육청과 협의해 43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우리나라 관광 분야 최고 권위상인 한국관광의 별에서 경주 대릉원과 동궁과 월지가 올해 관광지로 뽑혔습니다. 또 개장 23개월 만에 200만 명을 돌파한 포항 스페이스워크는 신규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30기의 능이 솟아있는 경주의 고분군 대릉원은 신라 천년 역사의 중심부입니다. 무덤 발굴 과정에서 천마도가 발견된 천마총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4만여 명이 방문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132만 9천여 명이 다녀간 경주를 대표하는 사적지입니다. 당일치기로 이렇게 경주에 와서 한복도 입고 문화재도 둘러보고 옛날 신라 시대 유물도 보고 해서 되게 보람찬고 풍경도 되게 아름다워서 좋은 것 같아요. 지난 5월부터 천마총을 제외한 대릉원의 입장료가 무료로 바뀌었고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관광지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라 왕자의 별궁인 동궁과 연못인 월지는 원래 안압지 등으로 불리다가 2011년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인공 연못과 섬, 건물터가 발굴됐고 유물 3만여 점이 출토됐습니다. 빼어난 조경에다 최근 경관 조명이 더해져 야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야간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인정받은 만큼 스마트 관광도시 또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도전 등을 통해서 세계 100대 관광도시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관광의 별 신규 관광지로 선정된 포항 스페이스워크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체험형 철트랙 조형물입니다. 트랙 길이 333m, 최대 높이 57m로 계단 717개를 따라 걸으면서 공간을 유영하는 기분을 느끼고 영일만 등 주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 걸어보니까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경치가 확 터져서 주위를 보니까 너무 좋고 바다도 보이고 흔들감도 있어서 너무 짜릿했어요. 개장 23개월 만에 200만 명을 돌파했고 평일 방문객의 70%가 외국인일 정도로 포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된 경주 대릉원과 동궁과 월지 그리고 포항 스페이스워크는 지방 관광 시대를 열고 더 많은 세계인을 불러 모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대책으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발전 특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도 지역 산업이나 공공기관과 연계한 새 교육 모델 개발에 나섰는데 공교육의 질부터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은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교육 정책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스스로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발전 특구가 핵심입니다. 지역 산업,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자율형 공립학교를 만들어 수도권으로 벌리는 지역 인재들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공공기관이 협력해 유아부터 초중고 대학은 물론 지역 정착까지 이끄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만들고 정부는 이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 계획입니다. 혁신적인 학교들은 다 상당 부분 사실 자율형 공립 형태를 많이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자율형 공립을 좀 활성화시킬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교육발전 특구를 할 수 있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도 교육발전 특구 지정을 위해 지역 주도형 공교육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도시 대구에 걸맞은 대구형 공교육으로 기존의 하향 평준화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에 꼭 필요한 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어렵겠지만은 하향 평준화 교육에서 인재를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을 했으면 참 좋겠다. 교육발전 특구는 지정 단위와 신청 주체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지정되며 대구시는 물론 일선 구군에서도 관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특구와 비특구 간 교육 격차 심화와 관련 예산이 돌봄과 보육에 쏠려 또 다른 차별과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공교육의 질부터 높일 것을 요구합니다. 학력이 낮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조금 더 지원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어떤 특구 개념으로 가기보다도 전반적인 어떤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을 고르게 하는 게 아니라면 좀 일시적인 어떤 효과에서 그치지 않을까.
교육발전특구 공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대구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TBC 서원진입니다. 대구시 의사회가 마련한 지역 응급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심포지엄이 호텔 라운자나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책임형 응급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과 현재 대구시 응급의료 체계에서 응급기관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제1한국의사회 이강희 회장이 일본의 응급의료 체계 현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김천시 지멘스 디지털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가 지역 디지털 트윈 기술 정착과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가상 세계에 구현한 것으로 제품을 만들기 전 모의 시험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활용됩니다. 경북도와 김천시는 지멘스의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이 지역 산업계에 보급되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구의 취업자는 늘고 경북은 줄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대구 고용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취업자는 123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7%인 8천여 명 늘었고 남성은 2.1% 증가한 반면 여성은 1.2% 줄었습니다. 경북의 취업자는 147만 5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0.6%인 9천여 명 줄었고 남성은 1.7% 감소한 반면 여성은 0.8% 늘었습니다. 오늘 퇴근길을 대비해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모레까지 겨울비가 또 한 차례 내리겠는데요. 우선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최대 70mm, 경북 북부와 경북 남부 동해안은 최대 80mm고요. 많은 곳은 100mm 이상입니다. 이번에도 겨울비 치고 비가 많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내렸던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에서 7도 분포로 대부분 어제보다 4도 내외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평년보다도 6도 이상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대구 12도, 안동 11도, 경주 13도를 보이면서 대부분 어제 기온과 비슷하겠고 평년 수준을 5도 이상이나 웃돌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 10도, 서울은 9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이 어제 낮 기온과 비슷하겠지만 김천은 2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경산과 영천 그리고 청도는 낮 최고 기온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은 한낮에 13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는데요. 특히 일요일은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 그치겠습니다. 한파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TBC 굿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